같은 여행, 다른 기억. 방학이 되면 한 번쯤 여행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다녀온 지 꽤 지났는데도 그때 좋았지? 라는 말이 다시 떠오른다. 많은 사람들에게 연휴가 생기면 종종 다음에 어디를 갈지보다 지난 여행이 먼저 소환된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다시 가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벌써 다음 목적지를 찾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분명 같은 여행을 다녀왔는데 사람마다 남는 게 참 다름을 각자 다른 것을 들고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된다. 2명의 아이 중 어떤 아이는 여행이 끝난 뒤에도 그 시간을 자주 다시 꺼낸다. 무엇을 했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아도 그때 참 좋았지 라는 감정은 또렷하다. 그 아이에게 여행은 장소가 아니라 기분으로 남는다. 그래서 다음 여행을 묻는 질문도 늘 비슷하다. 그때 즐거웠던 장면과 닮아 있는지, 몸이 편했고 웃음이 많았는지. 여행은 다시 한번 그 감정을 만나러 가는 일이 된다. 다른 아이는 여행을 이미 끝난 경험으로 정리한다. 다녀온 곳은 목록에서 지워지고 아직 가보지 않은 장소가 떠오른다. 그 아이는 어디를 가면 무엇을 볼 수 있는지, 그곳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묻는다. 여행은 새로운 장면을 배우고 하나의 정보를 더 쌓는 시간이 된다. 나는 여행을 떠올릴 때 장소보다 사람의 상태를 먼저 기억한다. 누가 언제 즐거워했고, 누가 어떤 순간에 지쳤는지. 그래서 다음 여행을 준비할 때는 볼거리를 고르기보다 모두가 버틸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든다. 여행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설계하는 일에 가깝다. 함께 가는 사람 중 한 명은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려 하지 않는다. 일정은 느슨하게, 먹는 것과 자는 것은 익숙하게, 지금의 리듬이 깨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사람 덕분에 여행은 종종 즉흥적으로 보이지만 대신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여행을 고를 때 우리는 각자 다른 기준으로 움직인다. 누군가는 다시 느끼고 싶은 감정을 기준으로, 누군가는 아직 보지 못한 장면을 기준으로, 누군가는 모두가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기준으로, 누군가는 지금의 안전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같은 여행을 다녀왔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것을 가져왔다. 그리고 다음 여행은 그 각자의 기억 위에서 조용히 다시 만들어진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가 여행에서는 더 선명해진다.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중심. 24. 강사로 일하던 시절. 중학교 1학년 아이들과 2번의 짧은 체험학습을 갔다. 놀이동산과 과학박물관이었다. 방학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작은 이벤트였다. 출석할 때마다 포인트를 쌓고 그 포인트를 모두 채운 아이들과 체험학습을 간다는 조건을 걸었다. 처음엔 2-3명쯤 올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아이들이 포인트를 채웠다. 인원이 늘어나면서 준비는 조금 복잡해졌고 나는 원장님께 보고서를 들고 가서 설명드리고 보조금을 받았다. 아이들은 그 과정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행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태도는 이상할 만큼 조심스러웠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각자 할인 티켓을 구해왔고 놀이동산 안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챙겨왔다. 이 여행이 마치 자기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동하는 동안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규칙을 만들었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조용히 하자, 흩어지지 말자는 말이 먼저 나왔다. 그 순간 아이들이 붙들고 있던 건 즐거움이 아니라 이 시간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놀이동산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잘 놀았다. 웃고 뛰고 들뜨기도 했다. 그때만큼은 새로운 공간과 자극이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줄을 설 때, 이동할 때 아이들은 서로를 살폈다. 앞서 가던 아이가 멈추면 자연스럽게 뒤가 기다렸다. 그 장면을 보며 아이들이 이 여행을 단순한 놀이로만 여기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잘 끝내고 싶다는 마음,
괜찮은 하루로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아이들 사이에 조용히 공유되고 있었다. 다음 해에 간 과학박물관에서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간은 달랐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그때그때 필요한 중심으로 움직였다. 어떤 순간엔 함께 있다는 관계를 붙들었고, 어떤 순간엔 안전을 먼저 선택했고, 어떤 순간엔 경험에 온전히 몸을 맡겼다. 아이들은 한 가지 모습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날의 아이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느낌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중심을 옮겨 다니는 걸 방해하지 않았다는 감각이 더 강하게 남았다. 사람은 늘 같은 것으로 하루를 버티지 않는다. 순간마다 붙들어야 할 것이 달라진다. 그날의 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선택해본 시간으로 남아있다. 그날의 사진은 어디에 남았나? 3년 전쯤 어느 복지관에서 독거 어르신들과 함께 당일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적이 있다. 아이들 등원과 하원 사이 조금만 서두르면 가능한 일정이었다. 그날은 특별히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하지도 대단한 기대를 안고 나서지도 않았다. 어르신들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외로워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상에 남는 건 어르신들이 사진을 정말 많이 찍으시던 모습이다. 나는 평소 순간의 장면을 사진보다 눈에 담는 편이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내가 찍어드리는 사진을 유난히 마음에 들어 하셨다. 사진 속 표정이 조금 어색해 보이면 찍기 전에 농담을 건넸고 예쁘다고 좋다고 몇 마디를 더했다. 그러자 표정이 풀렸고 자연스러운 순간들이 사진에 담겼다. 자연과 어르신은 사진 속에서 묘하게 잘 어울렸다. 내가 그날 느꼈던 분위기가 그대로 들어간 것 같아 나 역시 그 사진들이 좋았다. 차를 마시며 쉬는 시간, 어르신들은 시선을 떼지 않고 사진을 들여다보셨다. 서로의 사진을 확인하고 잘 나왔다며 웃고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사진을 넘기다 보니 각자의 가족 사진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람은 누구인지,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것인지 짧은 설명들이 이어졌다. 사진은 그날의 기록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계기가 되어 있었다. 복지관 일정이 끝나고 모두가 헤어지는 시간, 돌아오는 길에 어르신 한 분을 댁까지 모셔다 드렸다. 집에 들어가기 전 커피 한 잔만 꼭 마시고 가라며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셨다. 아마 혼자 집에 들어가는 순간이 조금 싫으셨던 것 같다. 길게 머무르지는 못했지만 어르신은 충분히 만족해 보였고 나 역시 조용히 마음이 채워진 하루였다. 집으로 돌아온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르신들은 그날 찍은 사진을 얼마나 자주 보실까? 사진을 볼 때마다 그날의 자연이 떠오를까? 함께 웃던 사람들이 떠오를까? 아니면 그 순간의 감정만 남아있을까? 확인할 수는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 어르신들은 여행에서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사진은 여기에 왔다는 증거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 오늘의 내가 괜찮았다는 확인에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웃게 만들고 예쁘다고 말해주던 하루. 그 시선까지 함께 남겨두고 싶어서 사진을 찍으셨던 건 아닐까. 그날의 사진은 어디에 남아있을까? 앨범 속일 수도 있고 휴대폰 어딘가일 수도 있고 혹은 사진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던 하루가 있었다는 기억으로